요즘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후지산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시즈오카라는 작은 도시가 크게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시즈오카 음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 전통춤과 음악 공연을 그곳 무대에 올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공연은 단 하루였지만 공연장 쪽에서는 사흘의 일정을 요구했습니다. 보통은 공연 당일 리허설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들은 공연 하루 전에 리허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한국의 전통 음악과 춤을 무대에 올리는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의 리허설과 하루의 공연, 그리고 사실 그 다음 날은 시즈오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을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공연 예술을 보고 듣는 모처럼의 무대를 마련한 만큼 시민들로 하여금 그 체험과 이해의 폭과 깊이를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비용이 더 들고 그만큼 수고를 더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리허설이 있던 날 미리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전에 리허설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대 위에 있는 그들 가운데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바쁘게 움직였지만 무대에만 올라가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에게 무대는 신성한 의식을 거행하는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공연 당일에는 로비에서 진풍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공연 시작을 한참이나 앞둔 시간에 벌써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안내요원들이 나란히 줄지어 서서 하우스 매니저의 점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머리카락이 희끗하고 주름살이 깊은 노인들이었고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는 일인데도 마치 처음인 듯 설레 보였고 그들보다는 한참이나 어려 보이는 하우스 매니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공연 시간이 가까워지자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일제히 열렸고 그 옆에는 하얀 장갑까지 낀 안내요원들이 다소곳이 서서 미소와 인사로 관객들을 맞았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 일이지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의 경험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극장 측의 특별한 배려로 백스테이지 투어를 하게 되었죠. 특별히 그날 오페라 공연의 주역을 맡은 프리마돈나의 대기실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구석구석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출입문 안쪽 문에 잘 보이도록 붙여놓은 매뉴얼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공연 시작 시간 몇 분 전에 누가 와서 무대로 안내하게 되는지, 도움이 필요할 때 내선 전화 몇 번을 눌러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는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과 지침은 물론 대기실의 위치를 따로 표시한 공연장 평면도와 각 부서별 직원들의 구내 전화번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탁자 위에 꽂아둔 꽃 한 송이와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오페라 극장 총감독이 그날 공연의 출연자에게 보낸 카드에는 정중하고 따뜻한 환영의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내한 직원이 말하기를 카드와 함께 선물로 보낸 꽃은 특별히 그날 그 방의 주인이었던 소프라노 가수가 평소 가장 좋아하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오래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최악의 경제난에 빠져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국립발레단의 주역들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공연도 하고 그곳 발레 학교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공연을 예기로 한 당일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 일행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오래 방치되어 있었기에 그때는 이미 공연장이라고 할 수도 없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공연장에 사용된 목재들은 잿빛으로 색이 바래고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무대 바닥마저도 삐걱거리는 지경이었기에 공연이 가능한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 사정을 들어서 알았기에 발레 공연에 반드시 필요한 고무판도 한국에서 가져갔습니다. 그 고무판을 무대에 깔고 리허설을 겨우 마치고 보니 이번에는 다른 걱정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이 먼 곳까지 도대체 누가 공연을 보러 오겠는가 싶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연 시간이 가까워지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객석에는 어느새 빈자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하나같이 남루한 옷차림에 힘들고 지친 모습들이었습니다. 공연에 몰입하면서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너무나도 뜻밖이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가 싶더니 여기저기서 탄성이 새어나왔고 감격한 나머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물을 흘리는 관객도 적지 않았습니다. 작품 속에서 무용수들이 펼칠 동작 하나하나를 이미 다 알고 있는 듯 했고 그럼에도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도 감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꽤나 추운 날씨인데도 그들은 공연장 밖에 줄을 지어서 출연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시린 손에는 신문지에 싼 시든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에게 그 꽃을 하나씩 전하면서 어떤 장면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또 얼마나 좋았는지 들려주었습니다. 한때는 이곳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을 드물지 않게 보고 즐길 수 있었지만 아마도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굽히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날 발레학교를 방문해서 어린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땀을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때까지 채에 가시지 않은 전날의 감동까지 더해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갑을 열어 가진 돈 대부분을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발길을 돌려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술의 전당 공연 예술 감독으로 일할 때 일입니다. 오페라 극장을 리모델링하면서 비타민 스테이션을 새로 지었고 그 안에 식당과 커피숍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장에게 건의하기를 그 안에 꽃집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예술의 전당이 직접 운영하자고 했습니다. 수익 사업이 아니라 공익 사업으로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작은 수입이 남아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예술가 지망생들을 돕자고 했습니다. 꽃다발이나 화환을 만들지 말고 꽃 한 송이를 재생지로 포장해서 낱개로 팔자고 했습니다.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들이 그 꽃을 사서 공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감동한 사람들이 그 꽃을 무대 앞에 두고 가면 그것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포장지에 짧은 글이라도 남긴다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놓고 간 꽃들은 모아서 그 숫자만큼의 금액을 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한다면 더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죠. 메모가 적힌 포장지는 공연자에게 전달하고 꽃은 버리지 말고 따로 모아서 다시 활용한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기부운동도 펼치고 싶었습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에 예술의 전당 시계탑에서 종소리가 크게 울리면 로비를 밝히는 조명이 한꺼번에 모두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밝아지면서 그 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복을 입고 장갑을 낀 안내요원들은 공연 시작 30분 전 로비에서 객석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의 안쪽에 서 있다가 시계탑에서 다시 종소리가 울리면 일제히 모든 문을 활짝 열어젖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현실과는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면 모두들 설레임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서 그야말로 진정한 예술의 전당 안으로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